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러시아 사람들은 보드카를 많이 먹어서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보드카에 대해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러시아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드카로 손사정제를 만들 수 있다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코로나19를 이기려면 보드카를 먹으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조금 어이가 없기는 합니다. 보드카를 먹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손사정제를 만드는 것도 알코올 도수가 60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40도인 보드카로는 손세정제를 만들 수 없다고 하네요.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로 러시아 보드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0도의 투명한 술 보드카. 러시아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 마신다는 보드카. 오늘은 이 보드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드카인 곁담이지 헉 뜬금없이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보드카는 러시아어로 보드카라고 씁니다. 러시아에서 물을 바다라고 하는데요. 까라는 것은 지소형이라고 하여 사물을 좀 더 귀엽고 사랑스럽게 표현할 때 붙이는 어미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보드카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물이라는 느낌이었던 걸까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드카는 투명하고 순수한 물을 닮았고, 그래서 무색, 무미, 무치라고 하여 산물하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위스키 문화였던 미국에서 스미르노프가 보드카 마케팅을 위해 No Smell, No Taste라는 광고를 내기도 했었지요. 보드카는 증류주입니다. 물과 에탄올이 주 성분이지요. 전분이나 당분이 많은 곡물을 원료로 하는데요. 보통 호밀, 밀, 수수, 옥수수와 같은 곡물을 사용하고 감자, 콩, 포도, 사탕무를 사용해 만드는 보드카도 있답니다. 그중 호밀이나 밀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조 공정은 간단합니다. 이런 원료를 가지고 몇 번의 증류를 통해 알코올 함량 95%가량의 주정을 만들고, 이를 활성탄과 같은 필터에 걸러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물에 희석하여 알코올 함량 40%의 액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과 원료의 품질, 필터의 종류, 여과의 횟수 등등이 맛을 좌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필터는 활성탄이 많이 사용되지만 모래, 크리스탈, 해초, 은, 현무암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보드카는 언제부터 러시아 사람들의 술이 되었을까요? 사실 보드카의 기원이 러시아인지 폴란드인지 아직 논쟁 중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없는데요. 약 1000년 전 만들기 시작했고, 두 나라 모두 15, 16세기 정도에 상업적으로 생산했다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알렉산드르 2세가 1863년 보드카 생산의 국가 독점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귀족들만 생산했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집에서 사마곤이라고 부르는 밀주를 담가 먹었고, 암시장에 팔기도 했습니다. 보드카는 세금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보드카로 걷는 세금이 러시아 황실 재정의 40%가량을 차지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현재와 같은 보드카가 완성된 것은 19세기 후반 위생적으로 깨끗한 보드카를 만들기 위해 러시아 과학자들로 기술위원회가 구성된 후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보드카는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등으로 퍼졌는데요. 이런 국가들을 모아 보드카 벨트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드카는 왜 40도일까요? 러시아에는 숫자 40가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0km는 거리도 아니고, 영하 40도는 추위가 아니며 40도가 아니면 술이 아니다. 러시아의 성격을 보여주는 문장이지요. 보드카가 40도로 정해진 것은 1843년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황실은 여러 해의 연구 끝에 38도가 최적의 도수라는 결론을 얻었는데요. 당시 러시아 재무장관이었던 미하일 레이테른이 생산량과 소비세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40도로 반올림하자고 제안했고, 이것이 채택되어 40도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제법 하이클래스라는 보드카 루스키 스탄다르트 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1894년 멘델레프가 새로운 보드카의 표준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보드카 박물관에 이런 안내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멘델레프가 보드카의 도수를 40도로 정했다. 주기율표를 만든 화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가 보드카 도수를 40도로 정했다고 하니 권위가 느껴집니다.
한때 저도 이 이야기를 믿고 멘델레예프가 몸에 가장 좋은 도수를 40도로 결론짓고 보드카 도수가 40도로 통일되었다 라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도로 정한 것은 멘델레예프가 아니었습니다. 40도로 결정된 1843년은 멘델레예프가 겨우 9살이었으니까요. 그럼 러시아 사람들은 보드카를 어떻게 마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무라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 여러 칵테일의 베이스로 쓰이고 있지만 저는 다른 음료와 섞지 않고 보드카만 먹는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 보드카는 위스키처럼 얼음에 타거나 하지 않습니다. 륨가라 부르는 50ml 잔에 스트레이트로 마십니다. 알코올 순도가 뛰어난 40도인 보드카는 냉동실에 둬도 얼지 않습니다. 만약 어는 것이 있다면 순도가 떨어지거나 가짜일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보드카는 상온에서 먹기에는 목 넘김이 힘든데 냉동실에 두었다가 점성이 생겨 연한 젤리 같은 보드카는 시원하게 쭉 넘어갑니다. 보통 보드카는 혼자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마실 때 최소한 처음 첫 잔은 원샷을 합니다. 이것이 예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술을 받을 때 한국 사람처럼 잔을 들지 않습니다. 땅의 기운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잔을 들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모인 사람들 모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토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핑계 없는 술은 없다 라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보드카를 마신 후에는 꼭 안주를 먹습니다. 러시아에서 보드카 안주로 최고로 치는 것은 캐비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보드카 벨루가는 병에 양각으로 철갑상어를 붙여 놓았지요. 최고의 안주 캐비어, 즉 철갑상어 아래 어울릴 만한 최고의 보드카라는 의미로요. 그러나 캐비어는 정말 비싼 안주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기나 절인 생선을 즐깁니다. 이것마저 없다면 절인 오이 피클을 먹거나 시큼한 흑박 냄새를 맡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마저 없으면 땀에 절은 소매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나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했지요. 한국에서는 2000년 정도에 러브 오브 시베리아라는 이름으로 개봉된 러시아 영화 시베리아의 이발사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영화에 보면 마슬레니차 축제에서 육사 교장이 여자 주인공에게 잘 보이려고 보드카를 들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사 교장은 보드카를 쭉 들이키고 바로 자신의 겨드랑이로 얼굴을 묻는데요. 자기 겨드랑이 냄새를 맡는 겁니다. 안주 대신 이렇게 해결한 것이지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보통 보드카 병이 500ml부터 나옵니다. 그럼 식당에서 한두 잔 먹고 싶거나 아니면 한 병을 먹었는데 약간 모자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한 병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웨이터를 불러 원하는 무게를 말하면 됩니다. 100g, 200g 이런 식으로 더 달라고 하면 되죠. 한 잔이 50g이니까 필요한 잔수를 생각해 말하면 이렇게 유리병에 담아 나옵니다. 보드카 이야기만 해도 러시아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보드카에 얽힌 이야기들은 무궁무진한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드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넣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러시아 오시면 러시아 전통 안주에 얼음 같은 보드카를 한 잔 드셔보세요. 그렇지만 너무 맛있다고 빨리 드시면 안 됩니다. 다른 술하고 달라서 확 취하니까요.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